JS 장기투자. 네, 이번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번 주가 7월 셋째 주였나요?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그렇네요. 7월 셋째 주, 2020년 7월 셋째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슈 중에서 가장 큰 이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그 이슈 하나를 빼왔어요. 그래서 그린 뉴딜, 한국판 뉴딜에 대한 내용이고요. 한국판 뉴딜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핵심이라 생각되는 부분, 그리고 그 부분들이 매일경제에서 잘 정리가 돼서 나왔고, 제가 투자한 기업과도 매우 연관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도 매우 안타깝게도 역시나 이제 그린 뉴딜, 이렇게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발표가 나오고 금요일 날에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지금 저평가되고 있는, 그리고 더 상장이 가능한 분야가 있다 생각을 해서 한번 그것도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한국판 뉴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사업비가 엄청나게 커요. 160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1조도 엄청나게 큰 돈인데 지금 이제 160조를 투입한다는 거고요. 이걸 토대로 이렇게 뉴딜 10대 대표 과제가 나와 있는데, 매일경제가 참 정리를 잘해준 게 이제 총 사업비 순으로 이렇게 쭉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원래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보면은 이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가 맨 마지막에 돼 있는데, 이렇게 매일경제 같은 경우는 사업비 기준으로 하니까 역시나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로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형광펜 표시해 놓은 것은 이 10가지 중에서 제가 그나마 좀 비중도, 사업비 비중도 높고, 그리고 제가 관심 있는 분야, 그리고 제가 투자한 기업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오늘 다룰 거 외에 나머지를 말씀드리면 이 AI 정부예요. 그래서 이제 손정희 회장이 강조했던 AI에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거고, 이제 5G 블록체인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나와 있는 게, 사실은 뭐 5G 하면은 누구나 알잖아요. SK텔레콤, KT, LG플러스가 일단 전체적으로 이 망을 제공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5G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와 더불어 그 통신 장비를 만드는 삼성전자라든지 뭐 이런 이제 5G 관련 주들, 그런 회사들이 잘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 사업에 9.7조가 들어간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 이제 데이터 수집 가공 거래 활용 기반 강화해서 18조 원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은 네이버하고 가장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 이제 기조연설로 나온 그 사람 2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명이 네이버 대표님하고 그리고 현대차 대표님 두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를 공유해서 조금 더 이제 데이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기여를 많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외로 이제 언급할 만한 게 5G라든지 블록체인 쪽, 그리고 데이터 댐에서 이제 네이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가장 사업비가 큰 이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제가 투자한 기업과도 연관이 많이 되고, 실제로 투자한 기업이 주가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이게 참 아쉬워요. 저는 이제 제가 예전에 밝힌 것처럼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매월 거의 한두 주씩, 현대차는 한 주, 기아차는 2주 이렇게만 모아가서 사실은 금액적으로 보면 큰 금액을 모으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분할 매수를 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많이 올라버리면 좀 약간 매수하는 입장에서 좀 약간 아쉬운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전기 수소차 보급에 대한 내용, 그리고 노후 경유차 친환경으로 전환하겠다, 이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휘발유차도 이제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그런 목표가 나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와 관련된 이제 환경부 계획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 계획을 보시면은 모든 내용을 보여드리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것만 딱 보여드릴게요. 가장 핵심인 거죠. 전기차 보조금을 2025년까지 3년 더 연장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계좌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제였죠? 2년 후 2022년에 이제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이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이 나오면서 환경부랑 산업부에서 2025년까지 3년 동안 더 연장해서 이제 전기차라든지 그리고 수소차를 구매했을 때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중요한 내용은 2022년부터는 여객, 화물 운송 등에 해서, 그러니까 여객이나 화물 운송 등 사업용 수소차에 대한 연료 보조금도 지급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에는 이제 목표인 거예요. 보급 계획이 수소차 7만, 전기차 43만인데 2025년 3년 뒤에는 수소차 20만이 거의 3배죠. 3배를 늘리겠다는 거고, 전기차는 이제 43만에서 113만이니까 이것도 거의 3배.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늘린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아래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친환경차 보조금이 연장돼서 4조 5천억으로 투입해서 2025년까지 연장되고 내년 보조금도 700만 원 선 유지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공해 자동차를 전국적으로 점점 더 보급을 많이 하고 이제는 정말 패러다임이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예전 같으면은 뭐 이제 좀 뭐 2, 3년 전에는 사실은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이렇게 뭐 수소차 이런 것들이 좀 먼 미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정말 다가온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린 뉴딜을 통해서 정부 지원을 많이 지원을 하고 이제 수소차와 전기차가 이렇게 많이 늘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장관 그 환경부 그리고 산업부 환경부 장관님이 말씀 주신 걸 보면은 현재까지 보급된 그 친환경차가 총 24만 대인데 매년 연간 26만 대를 추가 공급해서 2025년에 133만 대를 만들겠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조금 정책을 더욱더 강화하고 미래차 보급 목표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정말 이거는 그냥 대놓고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전기차, 수소차에 엄청나게 우리 정부는 지원하겠다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 나온 그 사업 규모만 봐도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에 13조 1천억이 투입된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수소차, 수소 화물차에 대해서 시범 사업으로 이제 2022년부터 처음으로 이제 보조금을 지급한다 하거든요. 이렇게까지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환경부 장관님이 말할 정도로 지금 관련된 현대차, 수소차 하면 사실 현대차잖아요. 그래서 현대차 그리고 그와 연관된 기아차의 주가가 이미 올라서 반영이 돼서 올랐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도 저는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현재는 휘발유차, 경유차로 이렇게 점유율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다 만약에 수소차, 전기차로 바꾸게 된다? 일단 국내 수요만 해도 엄청날 거고 만약에 현대차, 기아차가 정말 지금처럼 디자인도 잘 내고 만약에 이런 혁신을 잘 이뤄낸다면은 세계에서도 잘 먹힐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는 그리고 현재 주가로 배당률도 상당히 괜찮잖아요. 그래서 현대, 기아차가 괜찮지 않을까? 괜찮은데 거기다가 정부 지원까지 더해진다면 정말 괜찮지 않을까? 거기다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그린 뉴딜 계획의 정말 첫 번째 뭐 이런 지원금, 가장 큰 지원금이니까요.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여기 이 내용도 있어요. 이제 현대차하고 노조 간에 이제 그런 협상을 잘 해가지고 여기 나온 것처럼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생산선 형상과 불량률 감소 등을 이뤄낸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가장 뭐 약간 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제 올해 초에 되게 얘기가 많았잖아요. 뭐 와이파이를 영상을 보면서 차를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노조와 협의를 해서 회사하고 지난 1월 말 울산 공장에서 이제 와이파이 접속을 차단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노조와도 이제 협상을 하고 정말로 이렇게 뭐 원키티 시스템 이런 거 도입을 해서 불량률 감소, 품질 향상, 이렇게 품질 개선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요타처럼 정말 품질 혁신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미 주가가 반영이 돼서 좀 아쉽긴 한데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 많이 올랐죠.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장기적으로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계속해서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지금 주가가 비싼 편은 아니잖아요. 네이버, 카카오처럼 버는 돈에 비해서 비싼 게 아니고 배당률도 괜찮고 앞으로도 성장성 이제 이 휘발유와 경유차가 바뀌게 된다면 정말 현대기아차가 잘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지금 계속 올랐지만 계속해서 매달마다 조금씩 투자를 할 거고요. 이런 과정을 계속 뭐 한 3년 동안 지속을 한다면 그 규모도 저도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가 만약에 이 전기차 시장, 수소차 시장에서 정말 점유율을 잘 가져간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부분이에요. 지금 물론 주가는 많이 올랐죠. 이제 코로나 그 사태 이후로 계속해서 쭉쭉 오르면서 언택트 주와 더불어서 이제 2차 전지주들 LG화학이니 뭐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뭐 첨보 이런 회사들 정말 많이 올랐죠.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수소차나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 거의 3배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의 LG화학, 삼성 SDI, 뭐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비엠, 뭐 첨보 이런 회사들은 43만 명을
60만 명을 기준으로 지금 돈을 벌고 있지만 지금 당장 뭐 2년 뒤지만요. 이게 3년 그 5년 뒤 2025년이 되면은 113만이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한 70만 대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 70만 대 하나하나에 현대차, 기아차에 공급하는 LG화학, 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런 회사들의 전자 배터리가 들어갈 거고, 그 배터리에 들어간 소재 기업, 에코프로비엠, 뭐 첨보 이런 회사들도 자연스럽게 당연히 성장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2025년 이후에는 사람들이 정말 이런 전기차 충전 시스템이라든지 수소차 충전 시스템이 잘 갖춰지게 되면은 일반인들도 앞으로는 좀 더 이제 전기차, 수소차를 많이 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조금씩 그래도 조정인 상태잖아요. 횡보 상태인데 이제 2차 전지, 그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도 투자를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서, 예전에는 이제 직접 샀었죠. 뭐 LG 화학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샀는데 지금은 저는 다 팔아서 지금 없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조정 오면서 이런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계속 저는 이제 ETF로 모아갈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덱스 2차 전지 섹터나 아니면 타이거 2차 전지 그 두 개가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포스코가 들어있는 게 좀 마음에 안 들고, 근데 타이거 2차 전지는 그 운용 보수료가 0.5%라서 좀 세고,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긴 한데 좀 타이거 쪽으로 약간 끌리고 있어요. 왜냐면 타이거 쪽에 약간 첨보도 포함되어 있고 에코프로비엠도 있고,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그 회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이거 2차 전지를 조금씩 지금 이제부터 모아갈까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쪽 이제 ETF 쪽으로 이제 하나하나 개별주는 너무 올라서 들어가기 힘드니까요. 이럴 때 조금 이렇게 ETF, 뭐 타이거 2차 전지 섹터 이런 걸 구매를 해서 조금씩 모아가고, 또 이제 그 ETF가 나중에 이제 2025년엔 얼마나 성장해 있을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고 제 스스로도 수익을 많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사실 뭐 제 의견이다 보니까 제가 무조건 다 맞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정말 전기차, 이런 수소차, 배터리차 이런 시대가 오고, 정말 이 정부가 목표한 대로 수소차가 이렇게 20만 대, 전기차가 113만 대까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까?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건 정말 큰 회사들만 말씀을 드렸죠. 그와 관련된 작은 뭐 소재 부품 기업들도 정말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섹터들에 투자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근데 개인적으로 직장인은 한 주 한 주가 너무 비싸잖아요. LG화학 뭐 50만 원대, 삼성 SDI도 너무 비싸니까 ETF를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모아갈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쭉쭉 하면서 모아야 되는데 과연 몇 년 동안 제가 일을 하고 이렇게 쭉쭉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력해봐야죠. 그래서 이렇게 정통적인 현대차, 기아차도 있지만 2차 전지도 지금은 횡보 상태지만 지금 또 죽어 나간다면 나중에 이렇게 시장이 커졌을 때 굉장히 또 수혜를 또 이렇게 올라가면서 수혜를 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